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공장 진행의 이지혜입니다. 주식공장은 시청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최선의 방송 오늘도 만들겠습니다. 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자, 오늘 소마젠이 코스닥 시장에 이렇게 상장이 됐습니다. 이 기업은 코스닥 상장사 마크로젠이요. 미국 현지에 설립한 유전체 분석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외국 기업 맞습니다. 기술 특례 상장 제도를 통해서 입성을 한 건데요. 요즘 맞춤 시대잖아요. 유전체 정보 중요합니다. 요즘 이 정보를 알려고 직접 의뢰하는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조기의 진단에서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맞춤 의학이 가능한 분야라서 성장성에서 있어서만큼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자, 미국 정부의 주요 프로젝트에 참여한 특별한 경험치가 있는데 관련 시장에서요, 이 10% 안팎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니까 경쟁력이 있는 거죠. 오늘 시장에 입성을 했고 공모가를 상회하고 상한가로 들어올리면서 첫 데뷔가 무척 화려했습니다. 최근 IPO 시장 그야말로 열기가 뜨겁습니다. SK바이오팜은 지겹게 들으셨죠. 그래서 오늘만큼은 패스하고요. 자, 그렇다면 그 뒤를 이을 스타에게 조명을 좀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 예로 에이프로 이걸 좀 봐야 되는데 지난 8일부터 이틀간 진행한 공모 청약에서 SK바이오팜보다 높은 경쟁률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1,582대 1이었다고 하는데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요, 323대 1이었으니까 좀 비교가 되는 대목이 있죠. 자, 뭐 하는 곳인가 찾아봤습니다. 이해가 가더라고요. 뭐냐면 2차 전지 장비 회사. LG화학이 현재 공격적으로 해외 증설 나서고 있는데 그 힘으로 가파르게 성장할 거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근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잖아요. 연결돼 있겠죠. 대박 공모주를 잡아라. 학습 효과를 제대로 한 투자자들은 IPO의 힘을 믿기로 한 듯합니다. 하반기 특히 대여급 기업들이 쏟아질 텐데 시장에서는 한 규모를 5조에서 6조 바라보니까 16년도에 뜨거웠었거든요. 그때도 하반기 시장이 5조 3천억 원대였는데 이를 뛰어넘을 거다라는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시죠? 빅히트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대기하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제대로 빅히트를 칠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여전한 듯합니다. 코로나19도 뚫어냈잖아요. 자, 무대 위로 오르려는 참가 신청서도 오히려 10% 늘었다고 하니까 말은 다 한 거죠. 그런 걸 보면 성장성이란 막강한 파워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제 관건은 데뷔 이후입니다. 신고식도 치르고 다양한 매력을 뽐내면서 팬들의 지속적인 지지를 얻을 스타가 될 수 있을지 이런 거 보면요, 뭐든지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는 안목이 중요한 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네, 주식공장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가동이 잘 되고 있고요. 한 PD님 아침부터 재료 납품을 성실히 수행해 주셨고요. 저희 주식공장은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한 방송입니다. 그래서 함께 만들어가는 게 기조이고요. 그래서 문자 준비를 했습니다. 샵 3772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 이쪽으로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 질문 주셔도 되고 느낀 점 공유하면 됩니다. 하루 2분 추첨해서 치킨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이데일리 TV 라이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 댓글 공유 가능하니까 이 부분 저희 보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또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팟빵과 팟캐스트를 항상 준비하고 있어서 언제 어디서든 주식공장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특징주 공장 가봐야 되는데 오늘 이 시간은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IPO 공모주, 관련주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 직접 투자한 것도 궁금하고요. 직접 네. 투자는 한 적은 없고요. 없어요? 예, 예. 한 적은 없고 그냥 상장하고 난 다음에 급등하는 종목들 좀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네, 뭐가 있을까요? 예전에 좀 과거로 가보게 되면 이미지스가 최초 상장했을 때 상당히 급등했었거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한번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인가요? 한 4, 5년 전. 4, 5년? 네, 네. 전이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한번 예를 들었던 혜태제가 혜태제가 SK 바이오팜 얘기하는 혜태제가 제품 같은 것들. 그러니까 상장 당시에 급등했던 종목들이 그런 종목들 기억에 남는데 그 종목들이 보면은 항상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안주로서 그 신규 상장주가 좀 부각이 되게 되면서 상장 당시 급등하는 부분도 좀 있었는데 뭐 앞으로도 지금 좀 전에도 신규 상장주 말씀해 주셨는데 뭐 빅히트라든지 뭐 카카오 게임즈 뭐 솔직히 이런 것도 좀 기대가 돼요. 근데 청약을 하더라도 이게 많이 할수록 물량이 많이 배정이 되다 보니까 조금은 관심이 없어요. 아, 그러시구나. 사실 SK 바이오팜 뭐 상장 이후에 청약 못 하셨더라도 상장한 이후에 굉장히 잘 갔잖아요. 뭐 공모가의 뭐 3배 이상이니까. 그거를 놓쳤던 분들은 다음 타자, 다음 또 스타를 주목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쉬워할 필요 없어요. 그래요? 제가 볼 때 바이오팜 이제 안 갈 거예요. 저는 너무 아쉽던데. 지금 이제 안 갈 거예요. 아,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SK 바이오팜에 대한 가치를 산정을 하고 그 가치를 산정한 것에 대해서 주식 가격이 지금 나타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신규 상장에 대한 프리미엄이 붙게 되면서 또 단계 급등을 했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걸로 끝이 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SK 바이오팜을 가지고 내부자 거래가 아니라면은 내부자 거래를 제외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들은 다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못 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빅히트라든지 뭐 카카오 게임즈 앞서 예정이 돼 있잖아요. 뭐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 자산 가치가 5조 얘기했는데 빅히트는 7조 정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 또 비슷하게 빅히트도 급등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뭐 다음 기회에 딱 맞잖아요. 그래서 빅히트 카카오 게임즈이기 때문에 너무 아쉬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잠시라도 위안이 됐으면 좋겠는데 또 봐야 되는 사안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신규 IPO 세뇌 기준 나올 때마다 잘 언급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또 빠르게 가봐야겠네요. 각 경제 채널에서 오늘 특징주로 어떻게 나왔는지 저희 재료 납품된 상황 여러분께 보고 드릴게요. 만나보시죠. 자, 오늘 혈장 치료제 모멘텀에 녹십자 그룹주가 동반 급등했잖아요. 52주 신고가 기록한 녹십자와 콜마 B&H, 한국경제TV와 매일경제TV가 공동으로 선정을 했고요. 이외에도 이데일리TV는 삼성전자, LG화학, 게임비, 코스맥스, 한진칼, OCI, 한국경제가 두산 퓨얼셀, EDGC, 소마젠, IS동서 분석을 했죠. 매일경제TV가 실리콘웍스, 세종공업, 두산 퓨얼셀, 이건 비슷하게 했네요. 그리고 기아차, MTN이 녹십자 홀딩스 우선주, 시노펙스, 유진투자증권, 신풍제약 역시 소마젠을 함께 분석을 했습니다. 네, 자 전반적으로 어떤 느낌 드세요? 일단 뭐 소마젠도 있고, 전반적으로는 중복된다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시장에서 살만한 종목이 그만큼 없다 보니까 전문가들의 보는 눈이 좀 겹친다? 뭐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보신 바와 같이 콜마 B&H도 한국경제, 매일경제 겹치고요. 그리고 지금 두산 퓨얼셀도 마찬가지 겹치고 소마젠도 겹치고 녹십자도 겹친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가는 종목만 간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현상이 좀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조금은 지금 말씀드린 중복된 종목들, 특히나 뭐 두산 퓨얼셀, 콜마 B&H 뭐 이런 종목들, 소마젠 같은 경우는 또 상한가에 진입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전반적으로 단계 급등하는 종목들 좀 시선이 많이 좀 집중이 돼 있다는 게 특징인 것 같고요. 뭐 이데일리TV가 좀 삼성전자, LG화학 같은, 뭐 한진칼 같은, OCI 같은, 뭐 코스피 쪽의 대형주 이쪽에 좀 있다라는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TV가 좋다, 뭐 베스트 워스트를 정하기보다는 일단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나쁜 종목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뭐 녹십자 홀딩스 우선주 정도 제외하면은 특징지니까 이슈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를 안 따셔도 되고요. 그래서 우선주를 제외하고는 뭐 전반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한 종목 우선 봐야 될 것 같아요. 세 종목 중에 한 종목 어떤 기준으로 어떤 채널을 골랐는지? 그 기준이 있나요? 이제 특징주 가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NC소프트에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NC소프트? 근데 여긴 없는데 그러니까 NC소프트가 100만 원을 갈까 안 갈까 저는 기대를 좀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는 안 했지만 다른 TV에서 추천한 종목이 실적으로. 그래서 100만 원 돌파한다고 얘기를 하고 보자고 얘기했던 종목인데 그만큼 게임주에 대한 관심이 최근에 많이 좀 커지는 것 같아요. 게임. 그러니까 최근에 뭐 선데이 토스도 이미 급등 상승했고, 뭐 조이시티 같은 종목도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뭐 컴투스 먼저 상승하는데 게임별도 지금 이제 따라서 좀 2차 상승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별 그럼 고르신 거예요? 그래서 게임별을 골랐거든요. 게임빌. 처음 NC라고 해서 조금 그런 제가 게임빌이라는 얘기를 안 드렸네요. 그래서 게임빌을 본 이유는 뭐 NC소프트 때문에 봐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최근에 2분기 실적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틀 연속 좀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예상치를 2배 정도
상회라는 실적을 좀 기록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참 아쉽게도 게임빌 자체의 어떤 실적 효과라기보다는 컴투스 효과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최근에 컴투스 같은 경우도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게 되면서 최근에 좀 상승이 좀 컸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컴투스의 어떤 실적 효과가 게임빌 같은 경우는 지분법 이익으로 반영이 되게 되면서 게임빌도 마찬가지 실적이 좀 좋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는 게임빌 같은 경우에 만약 컴투스 효과가 아니었다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적자를 탈피했을까? 흑전이 됐을까? 흑자 전환이 됐을까? 그러니까 라는 생각을 좀 자회사가 해봤거든요. 컴투스죠? 네네. 예. 자회사의 컴투스 효과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 컴투스에 대한 효과가 없었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흑자 전환이 좀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뭐 111억 정도 현재 예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컴투스의 어떤 지분법 이게 119억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단순 계산으로 111억에서 119억을 빼게 되면은 8억 정도 마이너스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적자라는 얘기거든요. 뭐 어쨌든 뭐 자회사 잘 둔 덕에 일단 큰 폭의 뭐 턴어라운드 이런 부분들이 예상이 되게 되면서 최근 주가가 좋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체 영업 실적이라 할 수 있는 게임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아직까지는 좋지가 않습니다. 뭐 게임 최근에 뭐 스포츠 뭐 야구 게임에 대한 부분도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이거를 뭐 흑자로까지 어떤 전환시키기 아직 무리가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뭐 이제 8월달, 10월달 또 신작이 나올 건데 기존의 야구 게임과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나올 신작 게임 효과가 얼마만큼 발생이 되게 되면서 지분법 이익과 자체 영업이익이 어떤 시너지 효과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큰 폭의 또 실적 개선 효과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지가 제가 봤을 때 게임빌의 어떤 관전 포인트이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차트적인 부분도 한번 좀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일단 2019년 뭐 저항대를 할 수 있는 33,000원대 이 부분이 일단 최근에 와서 좀 돌파가 된 상황이거든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9년 7월달 이후부터 2010년 1월달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33,000 돌파가 안 됐었어요. 그러다가 코로나 이슈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큰 폭의 하락이 있었다가 다시 반등이 나왔는데 그 반등 이후에 실적 효과 때문에 그러니까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그 효과 때문에 최근에 33,000 돌파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찌 보면 길게 보게 된다라면은 완만한 상승 전환 이런 부분들을 한번 기대를 해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큰 무리가 없는 종목이지 않겠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틀 연속 좀 급등을 하게 되면서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변동성이 좀 잠잠해지고 난 이후에 한번 접근을 또 해보게 된다라면은 좋지 않을까? 라는 말씀도 한번 드려보고 싶네요. 네, 사실 이제 언택트 대표 업종으로 게임빌에 대한 릴레이팅에 대한 관심들 많으셔가지고 네. 궁금하실 텐데 또 게임빌 봐야겠죠. 신작은 최근 없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또 하반기 신작에 네네. 대한 그런 부분도 봐야 돼서 자 이렇게 좀 마무리할게요. 게임빌은 이제 두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채널의 어떤 종목일지요? 네, 이건 예. 또 겹치는 종목인데 한국경제하고 매일경제하고 겹치는 종목인 두산퓨얼셀. 듀산 퓨얼셀. 네네. 예. 이게 이제 수소 연료 전지 네네. 이쪽인데 사실 이제 한국판 그러게요. 뉴딜 정책에 대한 큰 틀을 내일 알 수 있잖아요. 네네. 내일 되게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미리 올라가는 걸까요? 뭐라고 보세요? 예. 정확하게 제가 드릴 말씀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내일 발표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소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음. 그러니까 거기에 좀 부합하는 흐름을 현재 두산퓨얼셀이 좀 나타내는 것 같아요. 지금 24%가량 급등이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런 자리에서 상한가? 과연 나오는 게 맞나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뭐 사업적인 부분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차트적인 부분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그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유럽이란지 독일의 어떤 뉴딜 정책을 좀 따라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유럽 배출가스 규제라는 얘기 아실 거예요. 그것 때문에 LG화학이란지 삼성 SDI 같은 뭐 전기차 관련주들이 상당히 올 초부터 좋은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유로 배출가스 규제의 어떤 핵심은 말 그대로 디젤이거든요. 디젤 규제인데 질소산화물이란지 미세먼지 이 부분 때문에 디젤은 규제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에 대한 얘기가 나온 상황인데 근데 디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질소산화물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 이산화탄소 규제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유로존 배출가스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디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솔린도 갈 거고요. 그리고 이 가솔린뿐만 아니라 발전 연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보통 그 화석연료를 발전하게 되면은 질소산화물이 발생이 되게 되면서 이게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디젤과 겹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석연료 발전에서 수소 연료 발전 이 부분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나라가 조금은 유럽판 뉴딜 정책을 따라가는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의 어떤 그 수소 전기차 부품이라든지 그리고 수소 연료에 대한 어떤 발전 부품의 어떤 공장들이 증설이 되고 있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유로존 모멘텀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소 연료 같은 경우에 발전 그 전지 그러니까 어찌 보면 ESS와도 좀 겹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로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그 수소 연료뿐만 아니라 ESS도 한번 같이 보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부분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시 뭐 얘기를 원점으로 돌아오게 된다면은 어쨌든 뭐 유럽의 어떤 뉴딜 정책을 따라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2040년까지 연료 전지의 15기가까지 확대 목표를 이제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정부 정책 테마로 해서 주가가 급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정책이 발표가 되고 난 이후에 좀 네. 시간차를 두고 앞으로 연료전지, 발전용 연료전지였던 그 수익, 그러니까 매출 발생이라든지 실적 연결성 이런 부분이나 시간차를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전기차가 예전 테마였지만은 지금은 산업으로 넘어간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연료전지 같은 게 마찬가지로 일단은 앞으로는 기대를 좀 해봐. 지금은 테마성이지만은 시간차를 두고 뭐 실적 연결성도 좀 보여지지 않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독일 같은 경우도 재생에너지 개발 계획에 9조 정도 투자할 예정이기 때문에 국내 그리고 해외 쪽으로 이러한 그 수소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테마가 끝나고 난 다음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트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조금 너무나 조금 또 과거로 좀 가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차트적인 유사성을 본다라면은 지금 신라젤이라는 종목인데 신라젤이라는 종목이 11월 20일 날 상한가에 갔어요. 상한가에 가고 다음날 같은 경우 상한가 정도 급등을 육박을 했었는데 이 부분을 보여준 이유가 뭐냐면은 이 상한가가 그러니까 일정 부분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나타나는 이 상한가가 어찌 보면 마지막 불꽃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걸 한번 예를 들어주기 위해서 제가 좀 보여드린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라젠 같은 경우도 2017년 11월 28일 상한가 기록이 되고 난 이후에 뒤에 주가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주가가 상세가 멈춰버렸거든요. 그래서 두산퓨얼셀 같은 경우도 지금 부분의 어떤 급등, 그러니까 오늘 제가 볼 때 상한가에 진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로 좀 판단이 되는데 지금 자리에서 어떤 급등은 마지막 불꽃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내일 정책 발표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만약에 뭐 2020년 5월 11일 요 자리라면은 앞으로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지금 자리에서 이제 더 간다라는 부분들은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조금 전에 신라젠 2017년 11월 28일 차트에 대한 부분 좀 예를 드렸듯이 지금의 자리에서 따라가는 것은 마지막 불꽃을 잡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접근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는 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사실 3월 23일이 52주 신저가였는데 이때 주가가 4,000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네. 42,650원에서 오늘 장중에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10배 정도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신고가잖아요. 네. 그래서 참 그동안은 신저가 찍은 이유를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오늘 뭐 급등하는 네네. 흐름들이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뒀던 네. 예, 수소차 관련 주 중에 그쵸. 하나였습니다. 내일 정책 발표 나고 이후도 갈 수 있을지 좀 제한적일지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하네요. 다음 주에 뭐 볼까요? 간지 안 간지? 네? 다음 주에 뭐 볼까요? 네, 간지 안 간지? 그럴게요. 뭐 S퓨얼스, 두산 퓨얼스 여러 가지 네. 예, 다시 한번 좀 봐주세요. 네네. 자, 이제 마지막 특징주 가봐야 되는데 어디 채널의 어느 종목일까요? 마지막 네. 콜마 B&H인데요. 이것도 한국경제와 매일경제 겹치네요. 네, 이것도 52주 신고 네네. 예, 같이 선정했더라고요 오늘. 네. 예. 그래가지고 이게 이전에 이미 추천이 된 종목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어요. 콜마 B&H 같은 경우는 그 다단계 회사인 애터미의 효과를 좀 톡톡히 보는 것 같아요. 국내에 있는 해외 그리고 국내에 있는 다단계 업체 순위에 지금 애터미가 10위권 안으로 이제 진입이 됐는데 그 애터미의 전체 40% 매출 차지하는 부분이 해모임이라는 건강기능식품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저도 이제 먹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먹기 전날 먹으니까 상당히 좀 괜찮더라고요. 이건 여담인데 뭐 하여튼 네. 그런데 이 해모임의 매출이 애터미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 그 해모임이라는 제품을 누가 만드냐면 이 콜마 B&H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마 B&H 전체 그 매출의 28%도 지금 해모임이라는 제품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해모임이 많이 팔리게 되면서 이 해모임 판매 효과가 콜마 B&H 실제 효과로 톡톡히 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1분기 실적도 상당히 괜찮게 발표가 됐는데 이 해모 효과가 톡톡히 조금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모임을 포함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어떤 매출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콜마 B&H 실적이 좋아지고 이 좋아진 실적이 주가로 현재 반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최근 좀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 실적 효과가 국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해외 쪽도 모멘텀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중국 쪽 같은 경우도 4월 달에 진출을 하고 난 이후에 국내 애터미 회원이 350만인데 지금 중국 쪽에 4월 달에 진출했는데 거의 6개월 만에 죄송합니다. 6개월이 아니구나. 4, 5, 6, 7. 4개월이면요? 4개월 만에 300만 명이 모였어요. 300만 명이요? 소비자 회원이 300만 모였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중국 쪽에 그 가입 회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 예전에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그랬듯이 이제 회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아마 중국 효과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콜마 B&H가 중국에 공장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왜냐면 차이나 홈페이지도 오픈했잖아요. 예. 네. 예. 그래서 직접적으로 다단계 회원을 지금 모집하는 건 아니지만 온라인 판매 채널 쪽에서는 계속해서 회원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2개 공장을 만들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자체적인 콜마 B&H 공장, 하나는 이제 애터미 콜마 B&H가 50% 지분을 그 자본을 투입해가지고 공장 설립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증설 효과가 아마 나타나지 싶어요. 그래서 중국 쪽의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면 과거에 2014년, 2015년도에 그랬던 것처럼 그때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중국 진출하게 되면서 주가가 많이 급등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마 콜마 B&H 같은 경우도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그런 효과가 좀 나타나지 않겠나 좀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단지 조금 최근에 그 상승 흐름이 좀 가파르다 보니까 조금은 뭐 따라가도 되나? 라는 좀 생각이 솔직히 좀 들어요. 물론 지금은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메이소프트 가는 종목들이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따라가기가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의 어떤 상승보다는 뭐 다시 한번 조정을 기다려 보는 것 이게 계속해서 가게 된다라면은 뭐 기술적 상승 늘림 뭐 이런 부분들을 한번 기다려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는 일단은 계속의 실적 효과 그런 그쵸. 부분들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네. 한번 계속 주목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콜마 B&H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는데 한국과 중국의 성장판 이 부분이에요, 결국은. 네,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 이런 부분으로 알짜 그런 부분 말씀해 주셨죠?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콜마 B&H 52주 신고가 기록한 종목까지 각 경제 채널 특징주 중에 3종목 알아봤습니다.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증권사 스타PB 출신의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 시장 전반적인 맥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여러분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네, 증권사 스타PB 출신의 YG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국 시장 따라가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시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상승 예. 출발했으니까요. 수급 부담감에도 한국판 뉴딜 잠시 언급은 했습니다만 내일 기대감 때문일까요? 뭐 정책 수혜주 오늘 급등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 뭐 뉴디 아무래도 뭐 원래 오늘 발표 예정이었습니다만 오늘 뭐 다른 행사가 있어서 내일 이제 대통령께서 직접 발표를 하죠. 예.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은 관계부처 장관들이랄지 아니면 총리 정도 수준에서 발표를 하는데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발표를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경중이 좀 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아무래도 대통령이 직접 무엇을 챙긴다라는 것들. 지금 우리가 이제 GDP라는 것을 볼 때 GDP의 성격이 개인의 지출, 기업의 지출, 정부의 지출 이것의 총합이 GDP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이제 수출입이 있는데 일단 지금 현재 개인이나 기업 같은 경우 지출을 못하다 보니까 정부가 지출을 나서겠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뉴딜 정책입니다. 대공황 때 나왔던 건데 결국 3대 주축 중에 두 주축이 소비를 못하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을 정부가 현재 국민들의 세금을 동원해서라도 하겠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기업에 자금이 돌게 될 것이고 기업에 자금이 돌게 되면 결국 그 기업에 속해 있는 개인들에게도 자금이 순환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정책이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지금 정책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오늘 또 시장의 한 축은 보면 언택트의 어떤 그 조금 관망 대표적인 네이버와 카카오의 관망세가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비언택 관련주들이 대규모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전형적인 하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일단 조선주들이 상당히 강한데요. 삼성중공업과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주들이 아주 지금 현재 아침 시초가 대비해서 전혀 밀리지 않고 기염을 토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말 불현듯 올라온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조선주 같은 경우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적이 감익되기보다는 이전의 실적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고요. 현재 지금 비언택 관련주들로 인해서 조금 소외를 받았었던 그런 대표적인 업종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 관심이 조금 쏠리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현대 모비스를 필두로 해서 현대차 그룹 주들이 상당히 강한 흐름들도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오늘 조금 전에 아침에 발표된 수출 동향을 봤을 때 반도체와 자동차가 선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죠. 네. 따라서 삼성전자도 현재 1.7%가 올라오고 있는데 자동차 쪽에서 가장 먼저 모비스가 치고 올라오면서 나머지 자동차 관련주들이 따라 올라오는 그런 형국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모비스 같은 경우 기존의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의 단순 그 하청 업체였다가 지금은 글로벌 업체에 대한 납품까지도 감안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 결국 우리가 뭐 언택이냐 비언택이냐 나눈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어떤 비언택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은 필요하죠. 자동차 안 탈 수 없죠. 수출 물량이 늘어나게 된다면 배가 안 움직일 수 없죠. 네. 이러한 중후장대 산업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도 좀 투자자분들께서 현재 유동성을 통해서 좀 나타내고 있는 것들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게 7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 실적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3분기 처음 나온 거였는데 네.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 폭이 뭐 이렇게 크진 않았죠. 근데 예. 이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건 반도체, 자동차가 좀 네. 좋아진 거 그런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의미가 좀 있네요. 예. 왜냐하면 상승 범위 좀 올리고 있는 부분 때문에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가봐야 될까요? 일단 예. 오후장 전략이 상당히 예. 좀 난해한 부분들인데 오후장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뭐 언택이냐 비언택이냐 꼭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나름대로 하반 경직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제약바이오라든지 아니면 뭐 코스닥 종목이라든지 이런 쪽들에 대해서는 현재 수급 상황도 별로 좋지가 않죠.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닥에 대해서는 매도를 하고 있고 코스피에서는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상 지금 현재 코스닥과 코스피가 결국 코스피와 코스닥이라는 것도 한편으로 보면 큰 카테고리로 언택과 비언택으로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미국에서 백신 치료제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인해서 언택주들이 쉬어가는 정도지 하락은 아닙니다. 쉬어가는 정도지 이런 것들이 본격적인 하락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사이에 거대한 지금 자금들의 흐름이 비언택 쪽으로 좀 몰리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후 공략 가능한 종목으로서는 저는 증권주를 좀 뽑고 있는데요. 아침에 뭐 개장 방송에서도 증권주를 좀 말씀을 좀 드리긴 했었습니다만 증권주가 시세를 좀 거듭내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증권사의 시세가 중소형 증권사의 시세보다는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중소형 증권사보다는 대형주 쪽으로 몰리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네. 그렇다면 단연선두는 미래에셋대우겠죠. 미래에셋대우 같은 경우 차트상 직전 고점을 뚫어줄 수 있는 현재 모양까지도 형성이 돼 있는 상황이죠. 모양이 상당히 좀 깔끔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한 달여 동안의 기간 조정을 충분히 겪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간 조정을 겪은 상황에서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에 손바뀜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다시 여기서 선승세를 타게 된다라면 고점을 뚫어줄 수가 있죠. 우리가 주봉상으로 본다라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 주봉이 열려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봉보다는 주봉으로 큰 흐름을 잡아주시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은 증권주 그중에서도 미래에셋대우 120일 이동평균선 주봉상 뚫어주게 되면 새로운 가격 형성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8,000원을 일단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손절가는 6,5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일각에서 분석해서 보면 뭐 2분기 실적 괜찮을 거다라고 네. 하면서 뭐 브로커리지 수익 이런 걸 얘기하는 것도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예, 증권주 역시나 뭐 실적이 받쳐줄 가능성이 있으니까 증권주가 예. 이제 이런데 지금 현재 증권주의 또 하나의
단점이라면 단점? 일단은 지금 현재 뭐 다양한 펀드사들과 연계된 예. 어떤 조금 안 좋은 소식들이 좀 있죠. 아, 그렇죠. 예, 그런 예. 것들에 대한 어떤 손실에 대한 확정, 거기에 대한 대손 충당금의 설정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현재 미래스테오 같은 경우는 거기서 좀 자유스럽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거래량이 늘어났다라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신용이자 수입이 상당히 많다. 네네네네. 신용이자가 6% 넘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증권주에 대해서는 지금 단기적인 관심 필요하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려감도 있지만 결국 실적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시장인가라는 네. 생각이 증권주에서 드는데 이 부분까지 말씀해 주셨고 대표적인 관심주 미래에셋대우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목표가 전략까지 전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죠. 자, 오늘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의 색다른 시선으로 오늘 장의 흐름 전반적으로 맥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샵 3772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도 마찬가지고요. 잠시 후에 마지막 코너인 관심주 공장 남겨두고 있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잠시만요. 네, 관심주 공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 처음으로 인사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레드 시그널의 강정헌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이제 식구가 되어주셨는데 네. 대우증권 출신이시고 거의 네. 20년 가까이 증권 업종에 계셨고 네, 20년까지는 주특기는 아닌데. 예, 예. 하루에 3% 공략주 네, 네. 이거예요. 나중에 저희 또 시간 되면 그런 거 해볼 텐데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주식공장 여러분께 인사 말씀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네. 처음 출연을 하는 방송이 이데일리 방송입니다. 네. 앞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코너와 방송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 이제 믿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에 출연해 주실 거고요. 우선 각 경제 채널에서 오늘의 관심주를 어떻게 보였는지 저희가 납품된 상황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만나보시죠. 네, 이데일리 TV, 한국경제TV, 매일경제TV, MTN의 오늘의 관심주입니다. 이데일리 TV는 한샘, 성호전자, 시노펙스, 아프리카TV, 시젠 제시했고요. 한국경제TV가 풀무원, K스트, 이건홀딩스, 스튜디오 드래곤, 제이콘텐트리, 알서포트, 매일경제TV가 일진머티리얼즈, 현대차, 와이솔, 동진세미캠, 라온피플, MTN이 이녹스 첨단소재, 이마트, 하이트진로, 현대상사를 제시했습니다. 네, 본부장님 저희 통과 의뢰가 있는데 예, 매일 1위 채널과 4위 채널을 예. 골라주셔야 돼요. 예. 오늘 이렇게 딱 봤을 때 오늘만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1위 채널은 어떤 채널에게 점수를 주고 싶으신가요? 네, 오전에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제가 방송사에 나오는 종목을 감히 평가할 수 있을까 그런 예. 걱정도 했었는데요. 네, 일단은 현 시점에서 단기적으로 좀 봐야 되니까 음. 매수 포인트가 좀 되고 이슈가 되는 종목군들을 잘 선정한 채널이 어떤 건가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매일경제가 오늘 좋지 않았나 아 그래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조금 부족한 채널은 한국경제. 아 이유는요? 다소간에 좀 현 시점하고 맞지 않은 종목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아. 또한 매수를 하기는 좀 부담스럽거나 그런 가격대에 있는 종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한국 경제를 나름대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요. 뭐 성장성 이런 부분도 좋지만 많은 분들이 다가가게 가격 이런 부분도 예. 중요한 것 같아요. 현재 예, 예. 시점에서 그런 부분 좀 안타까웠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로 해보시고요. 자, 오늘 첫 번째 관심주 가봐야 되는데 어떤 종목부터 가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중요한 종목은 일진 머티리얼즈를 준비했습니다. 네, 일진 어, 머티리얼즈 매일경제TV입니다. 네, 매일경제TV 일진 머티리얼즈인데 최근에 전기차 관련 시장이 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유럽에서는 전기차를 신규 사업 목적으로 선정을 하면서 예. 전체적으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또 하반기, 3분기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용 응급 집전체 일렉포일이라고 하는 그 동박을 제조하는 회사인데 네. 이 관련돼서 최근에 고객사 매출이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유럽의 이런 정책적 효과가 7월부터 본격적으로 발현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7월부터요? 예, 예. 따라서 3분기 정도에 신규 캐파 공장도 가동되면서 예. 실적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서 일진 머티리얼즈 최근에 주가 흐름도 좋은 모습이고 또 양호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진 머티리얼즈를 첫 번째 종목으로 선정했습니다. 네, 일단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뭐 네.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이다라는 네. 부분이 있고요. 앞서서 동박 쪽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전기차용 동박 출하량이 괜찮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부각을 받는 거겠죠. 네, 아무래도 성장성을 예. 높게 볼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 2030년까지 네. 약 27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진 머티리얼즈에 대한 기대감, 특히 그 외에도 2차전지 관련주들 상당히 많은 성장성이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2차 전지 관련주도 오늘 최근에서 긍정적인 네. 흐름들이 있었고 목표주가 네. 상향된 종목들도 상당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오늘도 이제 현대차도 이런 부분에 얽히고 네. 있잖아요. 현대차, LG화학, 삼성, SDI, 뭐 SK이노베이션, 일진머티리얼즈, SKC, 신흥, SEC 이 모든 종목이 오늘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뭐 최근에 추가적으로 캐파 증설도 있고 안전전기 실적 이런 부분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 네. 이 가격 수준은 어떻게 보시는지 혹은 이 외에 조금 더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으신지 들어볼게요. 일단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높은 네. 성장성을 보기 때문에 네. 그 밸류에이션을 높게 보는 경향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PER 30배 정도 수준 이상, 그러니까 35배 정도까지도 볼 수 있다라고 좀 판단되어져서 네. 현 주가 수준은 뭐 양호하게 좀 보여질 것 같고 예. 추가적으로 뭐 6만 원까지도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6만 원이요. 네. 예, 일진 머티리얼즈 지금 현재 54,500원 이게 신고가였고 7월 7일이었고 현재 52,300원 선이고 6만 원 선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네. 봐주셨습니다. 자, 그럼 일진 머티리얼즈는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관심주로 가봐야 되는데 네. 어떤 채널의 어떤 종목인지 먼저 말씀해 주세요. 네, 오늘 매일경제에서는 와이솔인 것 같습니다. 와이솔을 준비했는데 네, 소울 필터라고 해서 그 예. 휴대폰 통신에서 특정 주파수를 추출하는 부품을 소울 필터라고 하는데 아. 이거를 주로 생산하는 업체가 와이솔입니다. 그게 SAW 예, 이렇게 쓰는 소울 거죠. 필터라고 합니다. 예. 이 관련돼서 이제 최근에 5G 폰이 하반기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하반기로 출시를 좀 연장되는 상황인데 네. 이 그동안에 4G 폰에서 실적이 좋았던 와이솔이 이제 하반기에 5G 폰이 생산되면서 이 보호 필터라고 하는 좀 고주파 이런 필터 부품을 만드는 아, 그런 증설이 되면서 그게 증권사 리포트 보면은 네. BAW가 그걸 쓰더라고요. 보고라고 그거 합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4분기부터 양산을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올 4분기 이후 최근 통신 장비 업종들이 주가 하향, 이익 추정치가 둔화됐기 때문에 예. 현 주가 수준은 충분히 반영됐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와이솔은 최근에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하반기를 기대할 수 있는 내년도의 실적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와이솔에 대한 모멘텀 아주 긍정적으로 판단되어져서 두 번째 종목으로 와이솔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뭐 2분기 네. 같은 경우에는 안 좋을 것으로 일단 네. 많은 분들이 그럼 저점이면 3분기 회복 네, 이렇게 3분기부터 회복되면서 예. 본격적인 매출 증가는 내년도에 2021년도에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예. 최근에 주가 흐름은 지금 이런 시점이 이제 좀 슬슬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좀 판단되어져서 네. 와이설 오늘 좋은 종목으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스마트폰 출하량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네. 되어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서도 뭐 중국도 연결이 돼 있고 네, 예, 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네, 중국에서도 뭐 화웨이라든가 이런 네. 오디오 업체가 선정되면서 예. 전적으로 중국 관련 매출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네.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목표가 이제 손절가 뭐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네. Y솔은 어떻게 보시죠? 네, 2만 원대까지 목표가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를 13,000원으로 봐서 네. 대응하신다면 뭐 현재 주가 수준에서도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그런 포지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Y솔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네, 이제 두 종목이 남았으니까 한 10분 정도 남았으니까 그거 네. 좀 맞춰서 해주셔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현재 한 31분 정도 지나가고 있고 세 번째 관심주를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요. 네, 하이트 진로를 준비했습니다. 하이트 진로. 사실 네. 이제 하이트 진로는 할 말이 또 많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잖아요. 네네. 네, MTN에서 선정한 하이트 진로고 네. 뭐 여전한 독주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하이트 뭐 진로는. 주변에 회식하거나 이렇게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뭐 테라하고 네. 그 진로 이즈백 네. 매출은 뭐 굳이 마케팅을 하지 않아도 예.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찾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점 같은 데 가봐도 진로 이즈백은 많이 시키는 것 같은데 그런 네. 측면에서 하이트 진로의 매출과 성장성 수익이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2분기에도 실적이 좋게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이트 진로에 대한 기대감, 장기적인 어떤 주가 상승도 뭐 코로나 시대에서 가정에서도 많이 또 테테라라든가 진로 이즈백을 구매하면서 최근에 그 매출이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라 하이트 진로도 역시 좋은 주가의 흐름이 계속 좀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코로나19 속에서도 사실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는 경쟁사는 부진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좀 치고 올라가는 흐름들이 있었고 주요 제품에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네. 테라나 진로이즈백 선방을 네. 했고 네. 성수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네. 그겁니다. 3분기 네. 성수기 있다는 또 매출 증가가 좀 기대되고 있어서 네. 주가 흐름이 뭐 지금 견조한 모습, 우상의 패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하이트 진로의 주가는 최근 주가의 모습에서 예. 크게 리스크 없이 좀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좋은 종목으로 제가 선정을 했고요. 하이트 진로의 그 강점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케팅 비용을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도 매출이 네. 증대된다는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마케팅 비용도 최근에 하이트 진로에서 좀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여전히 매출에 대한 증가, MS 증가는 좀 높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물량이 막 증가를 하잖아요. 네. 그럼 공장 또 가동률이 늘어나고 네. 있고 그리고 마케팅 이런 부분도 사실 실적단에 많은 영향을 미치나요? 네, 그래서 영업이익이 영향을 미치죠. 예, 네. 마케팅 비용이 축소가 된다고 시장에서는 수익성이 또 오를 거라는. 근데 그 연관관계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게 이제 네. 이런 주점 같은 데 가보면 테슬라하고 진로 이즈백은 옛날 추억, 네. 향수 이런 병에 대한 예,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레트로 막 그런 네, 감정? 그리고 되게 감정 네. 마켓 그게 좀 먹힌 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굳이 마케팅 비용을 확대하지 않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올해 본격적으로 이익이 개선될 것이다라고 하는 상황이 있고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44,150원에서 지난 거래 한 4% 네. 정도 올랐다가 네. 현재 절반 정도 네. 내려가고는 있습니다만 네. 그래도 뭐 긍정적인 흐름들이 실적단에서 있다고 하니까 네. 앞으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이렇게 각 경제 채널의 새 종목 관심주 받고 강정호 본부장님은 오늘 처음 주식공장에 함께해 주셨는데 네. 그래서 갖고 오신 관심주가 주목되거든요. 네, 네, 오늘 어떤 거 갖고 제가 오셨을까요? 들고 온 종목은 비즈니스 오늘 준비했습니다. 이건 어떤 기업인지부터 좀 자세히. 국내 전자세금 계산서 1위 업체입니다. 1위 전자세금 업체고요. 그 외에 계산서? 예. 전자계약서라든가 이런 빅데이터 서비스를 공급하는 그런 솔루션 업체라고 보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최근에 대기업들이 이제 언택트 시대에 비대면 활성화 예, 정책을 예, 취하면서 수혜가 되는 그런 종목으로 오늘 비즈니스 오늘 준비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뭐 실적 모멘텀도 있고 갖고 오신 이유가 있으실 텐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포인트를 꼽으신 거예요? 일단은 내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국판 뉴딜 정책 종합계획을 발표를 하는데 그거와도 연결이 네, 있군요. 연결이 예. 돼 있고 예. 첫 번째는 지난달 6월에 전자문서와 전자 거래 기본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기존에는 전자문서 외에 이렇게 전자문서를 어떤 다른 법조화되지 못했는데 이제 종이문서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법이 개정이 되면서 종이문서를 스캔해서 공인된 장소에 보관한다면 그 자체가 근거가 되고 네. 문서가 되기 때문에 네. 따로 종이 보관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
최근에 이런 전자문서 관련된 이런 업체들도 또 진입이 용이해졌고 또한 전자문서에 따른 이런 빅데이터를 관련된 네. 이런 서비스라는 비즈니스 온의 수혜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부분이 아주 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혹시 뭐 최근 그렇게 말이 많이 나오는 마이 데이터, 막 이런 부분하고도 연결돼 있나요? 네, 데이터?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전자계산서라든가 근로계약서 네. 이런 것들도 다 예. 빅데이터에 포함되는 서비스에 되기 때문에 이 관련된 수혜가 크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네. 자, 그렇다면은 뭐 다른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뭐 실적?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일 정부의 한국형 뉴딜 종합 계획이 발표가 됩니다. 예. 뭐 스마트 그리드라든가 이런 관련된 디지털 플랫폼과 스마트 정책 동시에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 관련된 비즈니스원이 크게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언택트 시대의 추가 성장 동력으로 발생될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빅데이터 솔루션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사업에서 크게 매출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뭐 클라우드, 핀테크 사업 이런 네. 부분도 최근 예전부터 뭐 5G, 4차 산업 혁명 이러면서 많이 부각을 받았는데 네. 그 관련주로서의 힘은 어떻다고 보세요? 주가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네, 뭐 다양한 측면에서 네. 예. 일단 뭐 이런 주가 수준도 그렇지만 최근에 뭐 이런 솔루션 그 소프트웨어 업종들이 네. 이런 성장성이 부각됐을 때 높은 밸류에이션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가 흐름은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이제 전자문서와 빅데이터 솔루션 가장 현 정부에서 크게 육성하려고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런 관련돼서는 아주 무궁무진한 시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오늘 갖고 오신 처음 관심주입니다. 비즈니스 온인데 전자문서,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 이런 네. 수혜를 받을 수 네. 있다라는 부분과 내일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직접 네. 뭐 참여해서 발표하는 한국형 뉴딜 종합 계획 수립 이런 부분에서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비즈니스 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5,850원 앞으로 주가 우상향 가능하기 때문에 갖고 오셨을 텐데. 네, 일단 예. 밸류에이션도 제가 따져봤는데 주가라는 게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현 주가 수준이 한 PER 23배? 네. PR 23배면은 네. 어떻다고 보세요? 소프트웨어의 업종 평균 PER이 40배 이상을 정받기 더 때문에 가야 된다는 현 주가 거죠? 수준은 충분히 뭐 한 26,000원 이론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종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ER 네. 한 40으로 계산을 네. 해본다면 자 네. 그렇다면 목표가 어떻게 보세요? 네, 목표가는 2만 원을 제시해드리겠고요. 네. 손절가는 14,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비즈니스 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2만 원, 손절가 14,000원, 그리고 매수가 15,500원 이렇게 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첫 방송이셨어요? 오늘 소감 어떠셨어요? 너무 긴장이 됐네요. 네. 오랜만에 또 방송에 복귀하다 네, 보니까 맞습니다. 저 이데일리 또 이렇게 이전하고 처음이니까 그런데 네. 다음에 더 멋진 활약을 기대해 보면서 오늘 관심주 3개 그리고 각 경제 채널의 관심주 3개 강정우 본부장님의 관심주 비즈니스 온 내일 또 봐야 되겠네요. 주가가 네. 잘 갈 수 있을지 그 부분까지 저희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다음 주 월요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주식공장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저희 샵 3772로 소통하는 거 아시죠?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질문사항 괜찮고 그리고 느낀 점 공유하고 싶습니다. 매일 2분 추첨해서 치킨 상품권 드리고요. 유튜브 라이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 댓글 저희 내일도 함께 하겠습니다. 다시 듣기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팟빵과 팟캐스트도 저희 준비하고 있으니까 항상 언제 어디서든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 주식공장은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한 방송입니다. 저희 보다 밝은 모습으로 내일 12시 50분에 생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